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이야기부터 좀 일단 먼저 짚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KBS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서 4월 18일에 세월호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라고 하는 이 방송을 틀려고 했는데 제작본부장이 연기하라고 했다. 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지금 요지에 그 뉴스가 떴습니다. 네. 근데 방송이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총선은 4월 10일이잖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담당 PD가 어제 이제 그 KBS PD 협회 내부의 구성원들한테 공유한 입장이 있는데 네. 방송이 선거 끝나고 8일 지나선데 무슨 영향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총선 전후로 한두 달은 영향권이라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이제 담당 PD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납득이 좀 다 가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이 제작본부장한테 어제 좀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총선 영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하지 않으셨고 다만 이제 PTSD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면 대형 참사 이야기를 두루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뭐 천안함이라던가 뭐 고성 산불 뭐 이런 사건들을 다 같이 다뤄서 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세월호만 따로 떼서 다루지 말고.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10주기에 맞춰서 4.16 세월호 참사에 초점을 맞춘 기획이랑은 또 다른 기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총선이 끝난 뒤 8일 뒤에 하는 다큐멘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냥 제 추측으로는 KBS 경영진이 이 총선에 조금이라도 여당에 불리한 걸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도 정말 과민 반응 정도로 이 정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총선 전에 하든 뒤에 하든 참사를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 왜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예. 아니, 일단 말이 안 되죠. 세월호를 다루면 특정 정파에 유리하고 특정 정파에 불리한 건가요? 그게? 저희가 참사가 났을 때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그때 잃은 사람들에 대한 추모고 네. 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을 되새기자는 겁니다. 그럼 공영방송이 기억화를 안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아니 그 총선이 끝나도 총선 영향권 안에 있을 수 있죠. 정치권은 네. 그 여파에 따라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진 정당은 또 내홍에 휩싸일 수도 있고 영향권에 있지만 그거는 정치권 얘기고 여기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한정을 한다면 총선 지난 다음에 나오는 방송은 무슨 예를 들어서 총선 전부터 예고편을 빵빵 때린다 혹시 뭐 이런 걸 가정을 하고 혹시 했던 걸까요? 뭐 예고는 보통 나오지만 아시겠지만은 되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로 조금씩 나오는 건데 네. 그것까지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 넘게 간격이 있으면 예고가 그렇게 활발하게 나올 시기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방영 일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그리고 그 방송사가 특히 공영방송이 뭐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 신경을 쓰긴 해야 되죠. 근데 그때 신경을 쓸 거는 이제 선거 방송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하지 않는 것, 뭐 특정 정파라던가 뭐 후보에 대한 지지로 비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지 뭐 어떤 뭐 참사 관련해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역할을 넘어간다. 이건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가락잎도 피해가는 말년병장의 심리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아무리 해도. 저는 이제 굳이 이해를 한다면 일단 정말 말년병장 심정일 것 같은데 네. 그거 이제 너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굳이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전략이다. 중학교 2학년? 중2 전략.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정말 무식하게 할 거야. 니네 조심해야 돼. 이거를 대외적으로 아주 강하게 공표하는 거다. 예. 부연 설명 좀 필요 없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심이나 선방이들이 오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다루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걸 전략적으로 본다면 제일 좀 상식적일 때는
우리가 상식적인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요 정도까지는 너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무턱대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뭔가 좀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되죠. 무서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축 효과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무턱대고 하는 걸 중의 전략이다. 중학교 2학년들 무섭잖아요. 중의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굳이 이 어려운 KBS 공채를 뚫고 간 지금의 이 간부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면 이 정도 머리는 썼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선입견을 배제하고 보려고 해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의 영향을 우려하는가 뭐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KBS를 둘러싼 뭐 정치적인 논란들을 생각해 보면 뭐 다들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특히나 최근 뭐 선거보도 자문단을 두면서 뭐 국민의힘 그 TF 출신 교수라던가 대변인 배틀 지원했던 분이라던가 이런 분을 둬서 이사회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뭐 그동안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뉴스들이 기용되고 이런 과정에서 나왔던 잡음들이 있는 맥락에서 또 이런 논란이 발생했다는 걸 같이 봐야죠. 일단 총선에 영향을 준다면 이런 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냐?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중의 전략이라고 했는데 혹시 전국의 중이들이 어디서 들었다면 그 점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2월 16일까지 아직 방학인가요? 계약했나? 학교 갔나?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이해가 안 된다를 오늘 결론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성태 실장이 한번 발제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그리고 야당의 문훈정부 심판 뭐 검사 독재 심판 요게 이제 총선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해서 최근 보도들 보면 맞아요. 양쪽의 주장을 소개하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이렇게 좀 이런 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운동권 심판론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다루고 있는? 사실 운동권 심판론이 대두된 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어요. 의외로.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고. 예,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 당시 이 표현을 7번이나 써서 갑자기 뜬금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도 김경률 비대위원회 손을 마포을에서 들어주면서 운동권 세력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대표적 운동권으로 정청래 의원을 꼽았죠. 그렇죠. 예, 정청래 의원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물론 민주당에 86그룹들이 좀 많기도 하고 일부 기득권 지키기 모습을 보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당대표나 송영길 전 당대표의 돈봉투 사건이나 이게 굳이 86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연결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민주당이 다 86그룹들도 아니고 또 이런 일부 문제들이 이른바 86그룹들의 전형적인 모습도 아닌데 야당도 아니고 제3당 제4당도 아닌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걸 들고 나오고 매일 강조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약간 뭐 전략적으로 본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꼼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라 일반화의 꼼수입니까? 이건 뭐 전략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여권에서도 들은 얘기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일단 데뷔를 하면서 본인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보다 날선 말로 본인을 각인시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가면 정권 심판론 때문에 안 먹히잖아요. 오히려 부정적이니까. 그래서 본인과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대립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좀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라는 분석 여권 내에서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이걸 프레임을 강조하는 건데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자꾸 강조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뭐 좀 더 정확히 하면 원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 말을 또 더 강조하니까 이게 하나의 시대 정신처럼 돼서 프레임화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는 어땠던 것 같습니까? 일단 사실 방송들은 아시겠지만은 여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야에서 일단 주장하는 것들이 있으면 약간 공정하게 양쪽을 다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균형 잡힌 중계 보도. 그렇죠. 일단 균형을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균형을 좀 잡히게 돼 있고요.
특히 앞서 이제 지금의 방심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조금도 이거는 간과할 수 없는 예, 생사가 달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돼 있고 대신 이제 한쪽을 막 한다는 거는 표현이나 이런 거 디테일에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네. 어느 정도는 물리적인 양은 좀 네. 맞춰가는 편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신문 사설인데 네. 제가 올해 들어서 신문 뭐 경향, 한겨레 이른바 진보 언론으로 꼽히는 곳들 그다음에 이른바 보수 매체로 불리는 조중동의 사설들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운동권 청산이 음. 시대 정신이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면서 집권 여당의 어떻게든 성급한 일반화의 꼼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인데요. 예. 1월 초부터 물론 12월 27일 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다음에 이 운동권 정산을 다룬 사설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근데 일종의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전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상황도 뭐 네.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올해 것만 따져봤는데 1월 3일 날 진보층 49%가 운동권들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 운동권 퇴장이 민심의 요구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사설에서는 독립운동가가 돈봉투 받고 룸살롱 가나라면서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박한 게 있거든요. 저희 인터뷰에서 반박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반박했는데 그 두 가지 주장을 소개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맞다는 쪽으로 역시 운동권 심판이 시대 정신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건 서울신문 사설이에요. 예. 호반건설에 인수됐죠. 예. 사실 꽤 많이 이 예를 들어서 뭐 신년 초부터 미래 세대에 대한 정치 복원에 구군이 걸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뭐냐 정치 복원은 운동권 세력 교체 무대가 돼야 된다라고 아예 강조를 하고요. 네. 2월 8일도 운동권 특권을 청산하는 게 총선의 시대적 과제다라고 보다 노골적으로 내용도 보면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총선 프레임을 예. 좀 확장하는 효과를 그런 사설들이 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 좀 뜨악했는데 집권 여당 사실상 대표가 야당 청산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까지 별로 들어보진 못했어요. 예, 지금 뭐 경제를 살리자, 민생, 미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이 여당이 어떤 거를 청산하자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관례적으로 근데 여당이 그렇게 하는 거는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프레임 속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로 보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49%가 물러나야 된다고 했다라는 조선일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건 연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예. 연초에 사설을 제가 가지고 와서 86세대 운동권 정치인 퇴진론을 공감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이건 이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공감이 58%, 공감하지 않는다가 36%로 많습니다. 네. 그런데 MBC가 지난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여기에 동의한다가 40%, 동의 안 한다가 51%로 더 많고요. YTN이 2월 초에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공감한다는 39%, 공감하지 않는다는 49%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앞서 이제 조선일보가 밝힌 건 연초 거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긴 한데 네. 일단 최근 조사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가 더 많다는 것. 그렇지만 이제 일단 집권여당 대표는 계속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조사 개요를 좀 우리 제작진 중에 약간 올려주세요. 여기는 이제 또 조사 의뢰 조사 주체, 조사 방법 이런 것까지 또 고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그 조사 개요는 종합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한동훈 위원장은 좀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기도 했었고, 근데 여권에서는 요즘에도 이런 운동권 프레임이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중도층에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통령도 한참 이념 얘기했다가 민생 얘기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집권여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념적 문제만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프레임화 되면서 야당도 여기에 일부 대응하면서 좀 확산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도 한 말씀 거들면 JB타임즈에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믿자야 본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성태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총선 같은 경우는 정권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보통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구도가 이제 그렇게 짜이는 건데 이건 야당 심판론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본다면 그게 어떤 효과를 빚습니까? 정권 심판론 희석 효과를 희석되는 효과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세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희석을 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박성태 실장이 조금 전에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동의하지 않는다가 더 높게 나온 그 조사에서도 MBC 조사에서 동의한다가 40% 나왔다라는 거고 YTN 엠브레인 그 조사에서도 39%가 공감한다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49와 30이라는 40과 39라는 숫자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나 국민의힘의 당 지지도보다도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런 점에서 결국은 이게 희석제로서는 일정하게 쓰임새가 있다. 국민의힘에서 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정치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이런 네.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다. 투표율들은 감안하면 네.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앞서 처음 얘기한 대로 정권 심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걸 빼고 본인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계속 전면에 등장하면서 네. 약간 프레임을 바꾼 그런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민주당의 그 검사 독재 청산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사설을 쭉 봤는데 네. 예를 들어서 혼준성 검사장의 이제 검사일 때 고발사주 문제 이럴 때 이제 검찰 문제들이 사설에 다들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현직 검사들이 총선에 여기저기 우후죽순 뛰어든다 이런 얘기를 또 이제 거의 대다수의 언론들이 사설로 비판적으로 다루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나온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냐 검사 독재냐 이런 문제는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된 주제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또 큰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부족한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을 다룬 사설들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앵커까지 지내신 기자의 감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이거를 그 제기한다 하더라도 운동권 청산론을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 독재 청산을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런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그 문구를 앞세워서 슬로건화해서 제시하는 거와 예. 사례를 콕 찍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칭이냐 특칭이냐의 문제잖아요. 사례를 콕 찍어가지고 자격 공천한다는 얘기를 세트로 붙여버렸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그러면 기사를 쓰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구미가 어떤 게 당기는 겁니까? 사례가 있는 게 있죠. 사례가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검사 독재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지금의 최근 들에 작용하기 쉽지 않은 게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는 구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거는 덜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기한 게 뭐냐면 그 나타나는 대별점이 운동권 청산해야 돼라고 하는 상위 슬로건을 딱 설정해 놓고 대표적인 운동권 그러니까 출신 정치인이 정청래야. 예. 그래서 김경유를 공천하려고 해라고 딱 붙이고 그다음에 이인영한테 누구 붙인다? 묻힌다라는 식으로 계속 연타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사 독재 청산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검사 출신 아무개가 어디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예. 안 나오니까 뭐냐면 기사거리를 제공을 못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훨씬 뭐 지금 상황이 어쨌든 국면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쓰기 좋은 프레임으로 네. 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이원모 전 비서관이랄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공천 문제들이 나올 때는 이게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그냥 좋은 데서 공천을 받는구나. 이럴 때는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고요. 바로 거기서 어떤 그 특수성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운동권 청산 대상인 운동권의 구체적인 인물은 현역 의원인데 예. 지금 그러니까 그 검사 출신은 대부분이 말 그대로 예비 후보 신분. 예. 거기다 공천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민주당의 화력을 그 특화시키기가 힘든 이런 상황적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걸 좀 한번 또 봐야 되는 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성태 실장이 전해드렸던 여론조사는 일단 조선일보,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또 하나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다. 요 점 말씀을 드리고 MBC 조사 같은 경우는 패널 조사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셔라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구도 싸움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전이기 때문에 공천이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후반전이 전개가 될 테니까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자로 YTN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최종 결정이 난 거죠. 네, 이제 그 지분 매각 관련해서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제 어제자로 변경이 된 최대 주주가 이제 공시가 된 건데요. 서류 작업도 다 끝난 겁니까? 네, 지분 관련 잔금 치르면서 이제 지분 인수가 완료되고 이제 YTN 관련해서 그 경영진을 좀 교체하는 수순에 나섰다. 요 정도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진 사장으로 누가 온대요? 얘기 좀 도는 게 있어요?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유진 ENT가 그 YTN 사측의 주주 제안 형태로 이사진을 제안을 했는데 네. 거기 사내이사, 사회이사 이렇게 해서 한 6분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YTN 출신인 김백 전 상무가 좀 유력하다. 이렇게 그 언론노조 YTN 지부 측을 통해서 좀 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름이 익숙한 분도 좀 있을 겁니다. 이분이 YTN에서 그 이명박 정부 때 배석규 사장 측근으로 좀 분류된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해직 사태가 있었을 때 인사위원을 맡았고 또 이제 지난해 KBS 경영평가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영평가위원을 맡으면서 이분이 그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단체 이사장을 지냈거든요. 이 단체 모니터 보고서를 경평 보고서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이름이 올랐던 분인데 네. 이번에 이제 YTN 사장으로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주목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요? 네. 또 임원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이제 YTN 출신으로 두 분이 있는데 그 김백 전 상무 말고 김원배 전 국장도 있거든요. 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과거 보도 사례가 좀 같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박 대통령이 북한이 4차 핵실험하면 뭐 한국도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렇게 오역에 기반한 오보를 해서 네. 이 사례가 좀 많이 이름을 알리게 된 일이 있었고. 예. 네, 근데 YTN 출신 분들은 되게 이제 익숙한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사회이사도 좀 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누군데요? 우선은 이제 김진구 유진 ENT 대표가 들어갔고 그리고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좀 오랫동안 교수 활동을 해온 분인데 뭐 이분 최근에 뭐 특이한 이력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해촉되게 된 그런 그 발단이 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TV조선 재승인 심사 2020년에 뭐 이때 심사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분 이력에 좀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포함이 됐거든요. 사회이사로. 이분이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이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을 했는데 당시에 또 재판관 신분으로 검찰총장 후보 지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서기석 현재 KBS 이사장과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이 겹치기도 합니다. 또 이현주 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활동을 좀 많이 한 이력이 있거든요. 언론에 공개된 이력을 보면은 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 자문위원을 했다고 돼 있고 이것도 이명박 정부인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YTN 시청자위원 더 올라가면은 1985년에서 88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을 했다. 이런 이력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분들 이력을 좀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한 정도로 이력들이 좀 집중된 게 있는데 근데 YTN이랑 이명박 하면 또 최근에 방송통신 정책 관련 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류일임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거든요. 근데 류일임, 김백 이렇게 두 인물 키워드를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기사들이 또 있어요. 뭔데요? 이제 과거에 그 YTN 관련해서 취재를 하던 그 보수 성향 인터넷 언론이 있었거든요. 폴리뷰라고.
이 기자가 김백 YTN 상무와 류일임 YTN 플러스 대표를 만났다. 뭐 류 대표가 쇼핑백 하나만큼 그 언론노조 YTN 지부에 대한 정보 줬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화제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왜 이런 구성을 했을지 의문이 더 커지는 게 있어요. 지금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인수 확정이 되기 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확정이 되기 전에 YTN 인수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 잡아달라고 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허위 사실이요? 이 당시 연합뉴스 보도를 좀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YTN 인수 추진 과정에서 방심위 고위 관계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유진기업이 특정 인사를 YTN 차기 수장으로 점 찍어줬다는 등의 루머가 확산됐다. 그리고 이처럼 발빠르게 수사 의뢰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런 루머가 YTN 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이 사진을 구성을 한 명단을 제안을 하면 이런 우려에 오히려 불을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더 의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지분 인수 과정에서 이 뭐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고 할까요?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지금 방통위가 합의제로 5인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네. 대통령 추측 2인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그 2명 중에서 1명이 이상인 부위원장이 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지적된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내세운 조건들을 보면은 과거에 그 경기 필이 경기방송 최다액 출자자로 하겠다 이렇게 변경 승인 신청을 거부한 일이 있었거든요. 2015년에 방통위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 특수 목적 회사 같은 이런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만들어서 인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 유진이엔티야말로 인수를 위해서 만든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그때 원칙이 달라지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20년에는 SBS 최다액 출자자가 아예 새로운 기업도 아니고 SBS 미디어 홀딩스에서 TY 홀딩스로 변경하는 안이 승인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SBS 또는 이제 SBS 종사자 대표와 SBS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협의해서 작성을 해라. 이걸 보고해라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나중에 그 재승인 뭐 제허가 심사 같은 것들을 할 때 그 부과한 조건들을 이행하는 걸 고려를 하겠다라는 것도 명시적으로 문구로 넣어놨는데 이번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 와중에 이제 이사 관련해서 이런 명단이 제한됐다고 알려지면서 좀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런 명단이 제한이 된 거죠? 네, 공식으로 제한이 된 아직까지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건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대표 이사를 맡을 거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절차가 완료가 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로 YTN 같은 경우는 상무가 보통 그 YTN 라디오를 그 총괄하지 않습니까? 네, 구조상? 네. 그 전에 그랬던 걸로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지금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YTN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 방통위가 최대 주주 변경 의결한 걸 취소해달라고 YTN 구성원들이 소송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언론노조 YTN 지부, YTN 우리사주조합이 지난 13일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보통 최근에 뭐 작년이나 뭐 올해 상황이나 종합을 해보면 그 방송사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이 된 게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뭐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사 그렇죠. 관련 건이 네. 아니면 그 정도였죠. 네, 예.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걸 이미 지금 매각 잔금을 다 치른 상황이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그런 손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요게 하나가 쟁점이 있고요. 그리고 YTN 재승인 심사가 3월 31일에 또 있는데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 YTN 재승인과 연계해서 잘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공정성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BS 최대주주 변경할 때와는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걸 정말 좀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볼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또 여러 뭐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의 진행 속도로 보면 총선이 있기 전에 뭐 임원진 그 구성되고 그 사장 선임되고 그랬다 해서 어떤 그 제작 간부들의 어떤 인사 쭉 이어지고
그러니까 제작 그 편제가 다 완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 전에. 원래 지난해마저도 승인이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이 보류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2인 체제에서 또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우호적 목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추정이 합리적 의심이겠죠. 그러니까요. 예. 앞서 이제 제가 서울신문 사설을 좀 예를 들었었는데 건설사가 주축이 된 그룹에 인수되는 언론사들이 제가 꼭 서울신문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서울신문에서 이직한 기자들도 꽤 있습니다. 예. 편집권이 독립이 안 됐다고 호반건설 인수 뒤에. 근데 인수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일들이 건설사가 많기 때문에 네. 친정부에 또 정권에 좀 보다 이런 것들이 많지 않겠냐는 우려가 생길 수 있죠. 다만 YTN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권력에 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사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YTN의 방송 내용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송의 경우 신문과 좀 다른 게 저는 그런 특징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굴이 나가잖아요. 예. 이름만 신문도 물론 바이라인 중요한 이름이 나가지만 예. 그래서 보다 더 공정해 보이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경영진에 누가 와도 네. 사실은 나 부끄러운 일은 하기 힘들거든요. 방송은 조금 더 그게 있습니다. 그건 사실. 좋은 얘기네요. 예.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MB 정부 때도 그렇고 언론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방송사들이 보다 반발을 많이 했었고 실제 그게 약간 문화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일반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지금 뭐 안 그런 방송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을 드시. 지금은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중위 전략 때문에 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네. 예 그런 것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그 새길로 잠깐 중2를 상당히 강조하시는 요즘은 질풍노도의 시계가 초6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다. 중위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사고 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자녀나 손주를 두신 분들도 좀 많다는 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거명되고 있는 뭐 사내외 이사진 면면은 좀 약간 일색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냥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 봐도 일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건설사가 사주로 된 언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정치권에서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뭐 근거 중에 하나가 정치권에 휘둘릴 거 그냥 민영화하게 하자 시장 논리에 맡기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뭐 귀속성이 더 커지는 것처럼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부터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기자 개개인의 뭐 양심이라던가 뭐 보도를 하고 싶은 방향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시작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인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인사의 문제가 KBS에서 좀 단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보도에 대해서 기자들이 좀 제작 자율성이나 뭐 PD들이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장치로 나온 것들 중에 뭐 보도국장 관련해서 뭐 임명이나 임면 동의제라던가 뭐 이런 장치들을 지킬 것이냐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뭐 김백 전 상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지킬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은 뭐 사장 되고 나면은 입장을 정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지 봐야겠죠. 이게 상당히 보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 입장 정할 사안인가요? 그 제도화되어 네,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단협에 해서 합의해서 그 제도화 된 거라면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지키지 않은 사례가 공영방송에서 나온 상황이라서 KBS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영향력이 확산될지 네. 뭐 KBS가 그걸 지금 대놓고 안 지키고 있잖아요. 임단협 사항인데 그래서 임단협까지는 뭐 그냥 일단 끌고 가겠다 안 지키고 있는데 이럴 때 생각해 보면 그 민간의 회사가 인수한 방송사에서 그거 지키지 그러면 이제 정권이 너무 비교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좋아할 만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았나? 라는 것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문화 자체가 잡히는 게 안 좋은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YTN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화 때는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